좋아요, 구독!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박건희 차장님과 이어가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 장에서는 더욱더 저는 헷갈립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 먼저 파악을 해볼까요?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실까요? 예, 저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물고기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고를 수 있는 것들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오늘 왜 올랐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좀 단순한 문제죠. 그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잡아져 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실질적으로 저번에 나왔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전년 대비 상승률을 나타내는 건데, 전년 대비해서 올해 잘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가 가장 큰 시장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가장 큰 핵심이었었던 주거비도 이제 잡힐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자,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업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 대표주일 테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섹터 중에서 두 번째로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첫 번째가 건설 중소형 섹터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섹터 상승률 6%대로 1등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의아해하죠. 지금 뉴스 보면은 건설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의외로 건설 중소형주들이 오늘 상승률을 이끌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건데, 사실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전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도부터 한국의 건설산업은 바닥권이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였다.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었던 시기였었는데, 이게 이제 한 3월 이후부터 자재값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2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철근 가격이 이제 톤당 100만 원 이렇게 잡혔죠.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40% 오르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시멘트 가격도 톤당 9.3만 원 했었어요. 그게 작년 대비 24%가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주가 증가하던 이런 건설사들이 기성액이 이제 감소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거죠. 결국에는 자재값 상승, 어떤 거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니까 자재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원자재 가격 상승. 일례로 해서 저희 그 5개 평균 대형사들이 전년 대비 그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를 올해 10% 정도 플러스 될 걸로 봤는데, 자재값 상승 때문에 전면적으로 증권사들이 수정을 했어요. 매출 원가가 올해 11%까지 올라갈 거다. 10에서 11%. 그러니까 1%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영업이익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저희 그 대형 5개 사들의 그 평균 영업이익 수준이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 한 20% 정도 플러스가 될 걸로 봤는데, 이게 전년치를 수정을 해서 10%대로 떨어집니다. 매출 원가가 1%가 오르면 영업이익이 20%대에서 10%대로 떨어져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건설업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피해를 현재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많이 오르는 거죠.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지나가면서 621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종부세, 취득세를 이제 완화를 하고 주택 공급 확대 규제를 완화를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외부 환경은 좋은데 자재값 때문에 굉장히 업황에 우려가 됐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풀려갈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래서 2022년도 사실 하반기부터 2023년도까지 주요 건설사들이 이러한 621 부동산 대책 때문에 주택 매출에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는
낼 수 있는 업황이 조성이 돼 있기는 해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된다? 서서히 꺾이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건설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좀 강하게 오르는데, 자, 그럼 네이버가 카카오가 왜 오르는지를 저희를 또 봐야 돼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하면은 저희는 당장 이제 검색하는 그런 업체, 포털 사이트 업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검색어에 내가 관심 있는 검색 단어 치고 검색하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어떤 회사다? 광고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검색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광고를 보게끔 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죠. 근데 광고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요가 필요하죠. 광고주가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경기 둔화 때문에 어떻게 됐다? 광고를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다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작을 한 거죠.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그런데 지금처럼 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그 시점. 그래서 수요 둔화가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돼가고 있는 시점. 마무리가 된다기보다도 수요 둔화 경제에 대한 둔화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광고업을 하는 네이버 카카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러한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년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내년도까지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남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업종,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오늘은 분석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저는 오늘은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소극적으로 봤었을 때 전일에 외국인 매수가 한 16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장대 연봉을 이렇게 나타냈죠. 사실 9월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한 200만 주 이상 이렇게 좀 들어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가장 짧은 모멘텀으로 하자면은 삼성전기가 메타버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이제 단행을 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을 했죠.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좀 이슈로 보게 되면은 사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나스닥이 강했었던 시기가 11월 22일, 23일 날이에요. 그때 보면은 MLCC 쪽하고 이런 메타버스 주들이 올랐다는 거를 저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MLCC 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와 그리고 메타버스를 신성장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인플레이션 완화 시기에 올라갈 때에는 삼성전기가 모멘텀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그림 1번 이렇게 삼성전기 띄워주시면은 네, 제가 그림 1번 그 3분기에 누적하고 매출액 추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삼성전기가 컴포넌트하고 그리고 광학통신 솔루션,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스마트폰하고 전장용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죠. 사실 스마트폰 쪽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이제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40% 50%대에서 현재 30%대까지 줄이면서 샤오미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샤오미가 한 10%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샤오미의 그 출하량이 감소를 하면서 삼성전기도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전장용 부품 쪽인 MLCC 쪽이 매출이 이제 전체 MLCC에서 10%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업황이 풀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MLCC 쪽에 대한 업황이 IT 쪽도 들어가고 스마트폰도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기는 하지만 재고 현황 같은 경우에는 그림 4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림 4번. 자, 업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의 재고가 2분기에
45일에서 3분기에 지금 48일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장용 MLCC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림 5번 보여주시면은 자, 한 가지 체크할 거 같은 경우에가 MLCC 수출 금액이 반등하는 그 시점에 삼성전기 주가는 2에서 6개월 전부터 선행해서 올라갔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 한국의 그 전달 대비 수출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파란색 그래프. 그걸 보시면 주가는 지금부터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전기를 오늘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